네, 오늘 코스피가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 상승세 굉장히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고 이번 주 주목할 이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정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 증시 좀 알아볼게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반등했는데요.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레이 항공 피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원인과 사후적인 그 국제 간의 그 결과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군사적 그 개입이 자제되는 수준에서 해결을 될 것으로 일단 해외 쪽에서 관측하고 있고요. 네. 정치적 이슈까지 확대돼서 새로운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은 예측 가능했던 통화정책 환경하에서요. 개선되고 있는 매크로 방향성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발표한 84개 기업 가운데서 56개 기업 정도가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실적 호전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랑 네, 달리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의 사자세가 눈에 뜨는데요.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를 다시 시작한 것은 6월 말쯤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 3주 정도 외국인 매수 수는 일평균 한 2천억 수준 정도로 유입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외국인 매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 흐름도 보면 이머징 마켓과 한국 관련 펀드로 비교적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좀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요,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은행 업종이 좀 특징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수가 조금 완화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선진국 경기, 미국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개선되면서 IT와 자동차 쪽이 좀 선호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전체 업종보다는 종목에서는 KB금융하고 하나금융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 또 하나는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 LG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종에서는 IT와 자동차, 종목에서는 하나금융과 KB금융 뭐 이런 것들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주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철강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런데 그 경기 민감주에 지금쯤 이렇게 주목을 해도 될 시점인가요? 경기 민감주의 뭐 전반적인 펀드멘탈과 심리를 반영해서 경기 민감 업종이 시장을 주도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요. 경기 민감 업종 가운데서 그래도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분기 실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업종 중심으로는 대응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분양이 많아지면서 실제 그 건설사 이익으로 환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국내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국내 실적 호전 건설사가 되고 있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비금융권 대출을 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출 성장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2분기 실적 은행도 괜찮게 좀 전개됩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하나금융이 예상보다 높은 영업 실적을 기록한 측면도 다른 은행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낮은 원재재 가격이 투입된 부분이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높은 원재재가 투입된 하반기 실적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 이벤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 은행 업종은 뭐 양호한 실적 기대감으로 2분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철강은 좀
좀 중립적이다, 중기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모멘텀에 그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상당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청문회 끝난 후에 10일 정도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그 경제 2팀의 내용을 발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번 주 중반 전후로 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에서 보강되는 수준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한은 총재와 회동을 통해서 정책과 정부 정책과 이제 한은 정책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사실상 8월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미 약속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번 그 최경환 노믹스로 표현되는 2기 팀에 대한 전략을 단기보다는 중기 모멘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세금 혜택 부분 또 기업과의 그 협력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보다는 서서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기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아마 건설업종하고요. 특히 배당과 관련 이슈가 많은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배당 증가 이런 투자 확대 이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봅니다. 네, 단기보다는 중기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건설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목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난주에 LG화학 부진한 실적 내놨는데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앞으로 많은 이제 실적들이 남았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예, 그동안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워낙 커서 그렇지 나머지 발표된 LG화학이라든가 금호석유, 그다음에 KTNG,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 등등해서 한 8, 9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요. 결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추정했던 것보다 현재 발표된 수치가 소폭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 얘기는 이번 실적이 낮춰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닝 시즌이 수많은 기업들이 발표된 피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망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부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주목할 이슈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슈들 주목하면 될까요? 예, 이번 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적이 거의 대부분 변수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실적과 컨센서스 간의 그 괴리가 있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인데요. 일단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 변동도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 항공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적인 요인들이 중요한데요. 펀드 판매가 좀 감소할 것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외국인 매수의 유입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미국의 매크로라든가 중국 변수, 유럽 변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예상된 수준 정도 내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룸에서는 어떤 얘기 오갔는지 살펴보고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 이어갑니다.